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 기묘한 4가지 이야기 조선시대 괴담. 시청 전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용제 총화 청성잡기에서 나온 얘기를 소개해 볼게요. 당시의 괴담을 보면 지금 이야기와 많이 다르면서도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요. 4가지 이야기 모두 재밌게 감상 부탁드려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623년 평안감사로 재직한 적이 있던 박엽은 군대를 잘 관리하여 그 명성을 떨치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호기롭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구름 모양으로 배를 꾸며놓고 기생들과 악사들을 그 배에 태워서 안개 낀 강에 배를 띄운 채 뱃놀이를 하곤 했죠. 그렇게 해서 물 위를 떠다니면서 노는데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선히 노는 듯한 흥취를 즐겼다고 해요. 박엽은 또한 평양성 성벽 위에 환하게 횃불을 밝혀서 밤에도 성벽이 낮처럼 밝게 빛을 뿜도록 장식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도 했죠. 박엽은 한편 새롭게 70간 규모의 극장 같은 것을 지어서 평안도 내에 노래를 잘하는 가수 100여 명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밤새 노래를 듣고 춤도 추고 즐겼으며 여러 가지 음란한 놀이를 하며 놀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던 중 박엽은 한 외국인 주술사에게 사람, 일만을 죽여야 살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 외국인은 점을 잘 치는 것으로 매우 이름이 높은 자였으므로 박엽은 겁에 질려 떨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살릴 운명을 위해 부하들과 주민들을 하나둘 처형하기 시작했죠. 박엽은 1만 명을 죽인다는 목표로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들도 모두 사형을 시켰는데 애초에 엄한 벌을 내려서 군대를 다스린 사람인 만큼 군인들이 사소한 죄로 사형을 시켰고 나중에는 자신이 놀고 즐기기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바치는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사형시키기 시작했죠. 박엽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다녀서 점차 평안도 주민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고 해요. 마침 조정에서는 김자점이라는 자가 정권을 틀어주면서 반대 세력들을 처단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김자점의 반대파였던 박엽의 혹독한 형벌 집행을 문제 삼기 시작했죠. 결국 김자점은 박엽을 사형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박엽은 1만 명의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해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엽에게 죽음을 내린 김자점이 스스로 이름 대신에 쓰던 자가 바로 1만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선 시대 이야기로는 역시 광평대군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죠. 세종대왕은 5번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운명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점을 보게 하였다고 해요. 점쟁이는 점을 치는 대상이 광평대군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상태로 점을 쳤는데 그 결과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운명. 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세종은 얼토당토하는 예언이라고 생각했죠. 세종대왕은 임금의 아들이 어찌 굶어 죽겠는가 라고 하면서 역시 점을 치는 것은 미신일 뿐이라고 웃었죠.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광평대군에게 사고 팔 수 없이 영원히 유지되는 땅에 대한 권리를 내려서 결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렇게 1444년 20세의 광평대군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게 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시를 뽑을 수가 없었죠. 결국 광평대군은 목에 걸린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편 조선 건국 초에는 복진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주술을 쓰는데 능했다고 해요. 복진이 스스로 점을 쳐보니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알게 되었고 또 점을 쳐보니 자신의 목숨은 임금에게 달려있다는 점괘가 나온 거죠. 복진은 임금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사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궁궐 속으로 들어가 임금이 있는 곳까지 갈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죠. 복진은 둔갑술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연습해서 마침내 몸을 숨기고 궁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해요. 복진은 열심히 몸을 숨기는 방법을 연습해서 자신이 죽을 날짜가 다 와서야 겨우 몰래 궁궐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복진은 몰래 임금 앞에 나타났고 임금에게 목숨이 달려있음을 말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임금은 복진을 보자 깜짝 놀라더니 몸을 숨기고 궁궐에 침범해 깊은 곳까지 들어왔으니 죄가 무겁고 참으로 위험하다 라고 하고는 궁궐 속에 몰래 침범한 죄로 복진을 붙잡아 그날로 사형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운명이라는 것은 있는 걸까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선 말 철종 때 일입니다. 강원도의 어느 두매산골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었어요. 이 마을은 워낙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장에 가려면 꼭 앞산을 넘어야 했는데 밤에 혼자서 산을 넘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죠.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신당에서 귀신이 나와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주막에서 밤을 보내고 날이 밝으면 산을 넘었죠. 어쩌다 밤에 산을 넘어야 하는 사람은 주막에서 일행이 될 사람들을 기다린 다음 꼭 여러 명이 짝을 지어 산을 넘었다고 해요.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자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댔는데 친구로 보이는 두 사내가 마루에 걸터앉아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봐, 소를 팔았으니 술 한 잔 사야지. 이보게, 소 팔고 술 사면 남는 게 뭐 있나? 어허, 그러지 말고 한 잔 사게. 좋아, 정 그렇다면 나와 내기를 하나 하세. 내기? 좋지. 내기라면 내 자신 있네. 자네가 저 앞산에 있는 신당까지 혼자서 갔다 오면 내가 술값으로 10냥을 내놓지. 단 그곳에 갔다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신당에 있는 물건 하나를 가져와야 하네. 에이, 그런 소리 말게. 다른 거라면 몰라도 그건 싫네. 내 목숨이 뭐 10개라도 되는 줄 아나? 이때 하얀 속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등에 어린 아기를 업고 주막에 들어섰고 아기는 배가 고픈지 엉엉 울고 있었죠. 주막 아주머니, 아기가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그러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거지에게 줄 건 없어. 먹고 싶으면 돈을 내, 돈을. 주막집 여자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인은 주막에 들어오기 전에 두 사내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고 자기가 그 신당에 갔다 오겠다고 한 거죠. 사내들은 젊은 여자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극구 말렸지만 여인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에 오르려고 했어요. 좋소. 그렇다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것을 몸에 지니고 가시오. 한 사내가 기둥에 걸려있던 낫을 여인에게 건네주었죠. 아가야, 10냥 벌러 가자. 여인은 등 뒤에 우는 아기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하고는 주막을 나섰어요. 그녀는 드디어
신당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고 신당 구석에는 누가 켜놓았는지 초 하나가 타고 있었다고 해요. 촛불에 비친 무시무시한 벽화가 그녀의 머리털을 곤두서게 했고요. 옳지. 저걸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여인은 초가 꽂혀있는 촛대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여인의 머리카락을 와락 쥐었죠. 그녀는 너무나 놀라서 들고 있던 낫으로 허공을 수없이 갈랐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살같이 산을 뛰어내려왔죠. 주막에 도착한 여인은 사내들에게 촛대를 보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으악! 사내들은 열량을 땅에 던지고는 주막을 뛰쳐나와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그녀는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봤는데 아기를 쌌던 강보는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끔찍하게도 등에는 목이 없는 아기가 두 손으로 엄마의 허리를 꼭 껴안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여인은 미쳐서 그 산을 헤매 다녔으며 지금도 달이 없는 밤이면 그 산에서는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처절한 여인의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아가야, 열량 벌러 가자. 열량 벌러 가자.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무서운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면 이 위에 메일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